7대 망작을 선정했을 때부터 가장 크게 걱정했던 영화가 바로 이 작품이었을 겁니다. 7대 망작의 작품들은 그 어느 하나 떨어지지 않을 쟁쟁한 면면을 지니고 있지만 이 영화는 그 결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더럽다, 역겹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감독의 사상과 비틀린 욕구를 의심하게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김두영입니다. 김두영이라는 감독은 2003년에 이 영화 죽을래 살래를 만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클레멘타인이라는 괴작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김두영 감독은 7대 망작에 2편이나 지목된 대단한 감독인 셈입니다. 기획은 최하성입니다만 여기에서 그 이야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마 클레멘타인 이야기만 들어도 이 영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예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클레멘타인은 이 영화에 비하면 볼만한 작품이고 이 영화에 비하면 착하고 귀엽고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그 클레멘타인이 그나마 괜찮은 영화라고 저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래 살래는 모든 면에서 클레멘타인보다 못한 영화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작품입니다. 각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고 연출은 형편없다 못해 이게 대체 뭘 하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화질은 도저히 21세기 영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맨데이트는 이 영화에 비하면 깔끔할 정도예요. 거기에 배우들의 의상이 같은 날인데도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쓸데없는 장면들,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뜬금없이 나오는 등 편집도 개판입니다. 총체적 난국의 영화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총체적 난국의 영화이기만 하다면 리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제가 이 작품을 다루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이 작품이 지닌 윤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번 고소한 영화읽기에서 클레멘타인을 다루면서 느끼는 건데 이 감독의 작품에는 윤리적인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클레멘타인에서 사랑이를 연기한 어린이 배우를 활용하는 방식이 폭력적이며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을 생각해보죠. 아빠의 바지를 벗기려는 장면이라든지 엔딩 크레딧에서 사랑이에게 시킨 그 내레이션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어린이에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죽을래 살래는 그런 면에서 클레멘타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윤리적인 문제는 상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나오는 배드씬, 배우의 얼굴을 진짜 맥주병으로 후려친 것으로 보이는 장면, 공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나체 장면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강간 장면, 고문이나 성적 학대에 가까운 상황을 대놓고 영화에 표현하는 여러 장면들을 보고 있자면 이게 스너프 필름인지 포르노인지 영화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리뷰하면서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의 7대 망작 영화들처럼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비위가 약한 분들, 충격에 약한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영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작품의 수위상 당연히 노딱이 붙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 영상의 조회수나 시청 시간보다 여러분의 정신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도대체 무슨 작품이기에 라이너가 리뷰를 포기하려 했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분들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7대 망작 중 가장 불결한 영화 죽을래 살래 리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존재 자체가 모욕적입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이 영화에는 이소룡이 출연한 영화들 용쟁호투와 정모문 등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당황스러운 대목이죠. 이소룡 영화를 배경으로 뜨는 죽을래 살래라는 타이틀. 처음부터 이 영화의 정체성이 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룡 흉내를 내는 주인공, 이 친구의 이름이 이소룡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 영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영화배우 이소룡에 대한 모욕으로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이 영화의 정보를 찾아보면 대놓고 특별 출연에 이소룡 본인 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 세상에. 그리고 옥상에서 수련하던 이소룡은 그러니까 김승현 씨가 연기한 이 이소룡 말입니다. 진짜 이소룡 말고요. 그 이소룡은 특별 출연이고요.
아무튼 이소룡은 그가 사는 마을에 오랜 다툼을 보게 됩니다. 피자집과 중국집의 대립인데요. 여기에서는 대놓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닮은 배우와 지금은 사망한 북한의 김정일을 닮은 배우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이 작은 마을에서 표현해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시작부터 당황스럽죠. 풍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직접적이고 해학이라 보기에도 수준이 너무 낮으며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표현에 비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호하고 문제의식의 수준은 저열하니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독재자가 지닌 이미지만 가져왔다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가 나중에 친해진다는 식의 유치한 진행도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웃음보다는 불편함이 앞서고 풍자라기보다는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죠. 이소룡의 주변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소룡은 중국집, 그러니까 김정일처럼 생긴 중국집 주인, 정확한 배역명은 짱깨집 주인인데요. 저는 그냥 배역명을 무시해야겠네요. 아무튼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그의 곁에는 발연기를 선보이는 이런 인물도 있고, 뭐라고 씨부렁대네? 아바드한테 이르기 전에 날래 배달 가시라요. 근처 미용실에는 무려 홍석천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씨부랄? 이런 개부랄. 어머, 내가 이런 심한 욕을. 아무리 남자 셋 여자 셋 이후 한국 최초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역할로 소모되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여전히 홍석천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모욕하면서 웃기는 건 우리가 지양해야만 하는 태도죠. 그리고 곽진영 씨가 연기한 장옥란이 등장합니다. 연변에서 온 불법 체류자 신분의 여성인데 미용 기술을 익혀서 사람답게 사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애들에게 1,000원을 주고 머리를 자르는 테러를 선보이기도 하죠. 머리가 이게 뭐냐고. 누가 그랬어. 누가 이게 뭐냐고. 이 꼴이 누가 이랬어. 길에서 머리 자르지 말라 그랬지 너. 그리고 이 영화에 비틀린 성적 판타지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바로 가출한 2명의 소녀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미용실에서 잠깐 얼굴을 보였던 개기름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개기름은 조직의 중간 보스로 보스는 소대가리죠. 개기름은 박남현이, 소대가리는 조상구가 연기했습니다. 박남현은 파랑새는 있다에서, 조상구는 야인시대에서 각기 인지도를 높였던 배우들인데 이 영화 이후로는 참 안타깝게 되었죠. 아무튼 개기름은 가출한 2 소녀에게 접근해서 연예인 시켜준다면서 꼬시는데 오빠, 난 누가 내 찌찌 만지면 더 커져요. 여자들은 갑자기 가슴을 자랑하고 그대로 술집으로 직행합니다. 너는 있잖아 아무리 봐도 이 저통한 안에 깐니 영화지 주연감이다. 어? 그리고 개기름은 연기 지도를 한다면서 그 여성을 강간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영화의 충격은 여기에서 시작입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개기름의 위험성과 탐욕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는 하지만 이후 이 2 여성의 등장은 계속해서 영화의 이야기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바로 전에 개기름에게 강간을 당한 이 2 여성이 갑자기 길에서 서성이고 있고 또 양아치 2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간당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2 양아치와 모텔에 가서 또 성행위를 하려고 하죠. 여기에서도 입가에 피를 흘리는 남자, 얼음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쫓겨나는 남자 등 괴상한 장면들,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했듯 배우들이 그냥 다 노출해요. 이 노출의 수위를 보고 있자면 출연한 배우들이 걱정될 따름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마광수 교수가 즐거운 사라로 구속되었던 것이 92년이니까 11년 전입니다. 고작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는지 연구해봐야 할 과제인 거죠. 아무리 거짓말이나 노랑머리가 90년대 말에 나왔음을 생각해보더라도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이 노출이 무슨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닙니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야하고 가장 섹시했던 작품, 복만대의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이 같은 해 2003년에 나왔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복만대 감독이 아티스트를 자처하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죠. 이 외에도 이 감독은 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해서 같은 드립을 칩니다. 니들이 내 전맛을 알아? 와, 맙소사.
아니 이 장면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걸 코미디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영화에서는 룸사롱에 찾아온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다투자 개기름이 여종업원들을 교육시키겠다면서 옥상에 집합시킵니다. 손님은 왕이라나요? 전부 홀딱 간다 실시. 그리고 갑자기 다 벗으라고 하더니 여자들을 전부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참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이들의 모습을 찍습니다. 이런 장면들이야말로 이 영화가 지닌 시각의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참고로 이 옥상 장면은 통째로 없애도 영화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성의 가슴에 대해서 어떤 패티쉬가 있는 건지 무슨 그릇된 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독은 시종일관 가슴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개기름은 계속해서 가슴 관련한 대사를 치고 그래. 너는 위에는 깐니 영화지 주연감이야 그래도. 마지막 여성에게는 가슴이 작다면서 뚫어뻥 아니 변기에다 쓰는 고무 압축기를 가져와서 가슴을 크게 만들겠다며 그녀의 가슴에 고무 압축기를 들이댑니다. 고무 압축기를 이용하는 장면부터 발로 걷어차는 부분이며 이 미친 효과음까지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정말 잘못된 작품입니다. 그릇된 성관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감독의 사상 자체를 혐오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저질 쓰레기 영화인 겁니다. 쓰레기 같은 상상을 필터를 거치지 않고 뱉어낸 거지 같은 영상물이 바로 이 영화의 정체입니다. 이런 장면은 셀 수도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저 아가씨, 그럼 저 노래 같이 한번 부를래요? 저 노래 못하거든요? 노래 못해요? 그럼 아가씨 우리 시원하게 떡이나 칠까요? 말도 안 되는 성추행인데다가 영화의 진행과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감독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대사에서도 나옵니다. 호암 마마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바로 줄듯 말듯한 년들. 룸사롱이며 안마 시술소며 감독은 못하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 장면에서는 아예 대놓고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면은 더 어이가 없는 게 저 깡패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작은 복수를 시전합니다. 그 복수라는 게 제가 차마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주방장이 피자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자위 행위를 시전해서 피자에 정액을 뿌리고 그걸 문지른 다음 내놓는 장면입니다. 깡패들은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되도 않는 개그를 시전하죠. 새로 개발된 슈퍼 딸딸이 피자인데요. 그러고 보면 말이야. 우리나라 말도 많이 수출되나 봐 외국에. 이거 맛이 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유일하게 웃기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볼 때 피자 먹으면서 봤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레전드죠. 그날 이후로 꽤 오랫동안 피자를 보기도 싫어지더군요. 넘어올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폭력적인 장면입니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 비틀린 성욕, 더럽고 불결하고 역겨운 코미디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여성을 향한 폭력과 강간입니다. 이 영화에서 장옥란은 순진하다는 걸 빼면 아무 죄도 없는 불법 체류자이긴 하지만 연변 출신의 평범한 여성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개기름은 이런 장옥란을 돈으로 꼬드기고 바로 강간합니다. 강간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당연히 배우들은 대놓고 나신을 노출하고 강간 장면은 너무 적나라해서 차마 고개를 돌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폭력성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정도예요. 대체 뭘 위해서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요? 이렇게 묘사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진짜 더러운 장면입니다. 폭력성의 수위는 더욱 큽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 이 장면에서는 이 맥주병 장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 같은 영화에서 하정우가 맥주병을 휘둘러도 놀라기만 하지 배우를 걱정하지 않는 건 우리는 적의 설탕으로 만든 맞아도 안전한 소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맥주병입니다. 배우들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환경에서 연기한 겁니다. 이 폭력적인 영화를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강간을 당하고 돈도 빼앗긴 장옥란이 개기름을 찾아가서 따지는데 개기름은 한 번만 더 하자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영화의 캐릭터들은 성욕이 뇌를 지배한 개만도 못한,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애견인 분들에게 실례죠. 그 어떤 동물만도 못한 존재들로 나오는 겁니다. 개기름이 돈을 안 돌려주자 옥란이
뺨을 때리는데 아,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껏 한국 영화가 폭력적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는데 이 영화에 비하면 그 영화들은 폭력도 아닙니다. 저는 여성을 이렇게 잔인하게 폭행하는 영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옥라는 바로 전에 개기름에게 잔혹할 정도로 성적으로 유린당했다고요.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또다시 저런 폭력에 노출시킨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 저는 이 감독의 정신세계가 그 그릇된 욕망이 무척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영화에서 모니카 벨루치가 당하는 강간과 폭력, 그 이상의 장면입니다. 때리는 것만 해도 너무 과한데 이 장면을 보세요. 저 흙탕물에 배우를 처박는 장면, 저는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입에서 흙탕물이 왈칵 나오는 장면도요. 연기? 이게? 이건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수위가 높지 않나요? 한편 이소룡이 도와주러 오지만 이소룡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 때문에 싸우지 못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개기름은 다시 장옥란을 납치해서 강간하려고 하지만 옥란이 혀를 깨물면서 저항하고 또다시 엄청난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소룡이 이들을 구하러 오는데 정말 엄청난 수준의 액션 장면이 펼쳐집니다. 와,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는 이 영화에 비하면 스타일리쉬합니다. 와, 세상에, 역대 이렇게 초라한 액션씬은 처음 봐요. 맨데이트 때만 해도 이보다 아래가 없을 줄 알았죠?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옥란을 구출하고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하는데 그 전에 이소룡이 소대가리를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소룡의 아버지는 소대가리의 동료였고 소대가리는 아버지에게 당해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러 오는데 그야말로 최악의 영화란 이런 겁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출산을 하던 아내, 만삭의 아내의 배를 찔러서 아이까지 같이 죽이는 이 잔인함. 도대체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폭력적일 뿐이잖아요. 이게 스노프 필름이랑 다른 게 뭐냐고요. 바다로 간 이소룡과 장옥란은 각기 화려한 대사, 그야말로 희대의 드립을 시전하는데 우리도 동포야. 양면에서 얻은 평양에서 얻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 나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백도 없다. 그런 것도 없다고 두들겨 패네. 지금껏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주제의식을 대놓고 드러내는 막장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후로 감독은 영화를 만들기가 싫었는지 갑작스레 영화에서 배경으로만 존재하던 철거민 문제를 꺼내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시위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때 피자집 주인이 말을 하는데 그런 기고식의 햇빛 정책이 안 되버리면 뚜약볕 정책을 써서라도 원만하게 하고 싶은 게 지금도 변하는데 심정이란게요. 이 대사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오독이자 모욕에 가까운 장면입니다. 보는 내내 화가 날 정도로요. 이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화가 날 부분입니다. 카메라를 보고 대놓고 저런 대사를 치게 만드는 이 당혹스러움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무튼 싸움은 시작되고 중국집 주인과 피자 주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인자는 아래통이 아니네. 사람이 죽고 사는 마당에 이 동네 아래 동네 어디단가.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나름대로 대통합의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거죠. 중간에 보면 남북 공동선언을 연상케 만드는 장면도 있습니다. 대체 그런 메시지가 강간과 폭력으로 가득한 이 영화의 세계와 어디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감독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개기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소룡이 마침내 소대가리를 마주치는데 네,
이게 끝입니다. 사상 최초로 최종 보스와의 대결을 자막으로 끝내버린 영화. 와, 세상에, 이건 역대급이네요. 아니, 살다 끝판왕과의 대결을 자막 처리하는 걸 보다니 맙소사. 이건 반지의 제왕 마지막에 곤도르가 공격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로한의 기마대가 등장하는 것까지만 그리고 프로도는 반지를 파괴했다 로 자막 처리하고 끝내는 느낌입니다. 어벤져스로 치면 마지막에 다들 모여서 캡틴이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치는 순간까지만 그리고 화면이 정지되면서 그리고 아이언맨은 세상을 구했다 라고 자막 처리하는 식이죠. 자막으로 끝내는 엔딩, 역사상 최초라면 최초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그것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구역질이 나는 저질 영상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독이 자신이 얼마나 저질 상상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노출한 배설물 같은 영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똥 같은 영화라고요. 다른 7대 망작들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준이 낮아요. 게다가 제가 언급하지 않은 온갖 쓸데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소변을 참지 못한 여성이 컵에 소변을 보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영화의 흐름과 아무런 상관없는 장면인데 여성의 엉덩이는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버리죠. 이건 영화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 필름의 모음입니다. 차라리 포르노가 건전하겠어요. 그나마 박남현이라는 배우가 액션 연기를 여전히 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영화를 리뷰를 하지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제 마음을 아시겠죠? 이 영화는 잘못된 작품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잘못되었고 무엇보다도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는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품은 강간 장면을 너무나 착하게 묘사했어요. 7강구나 다세포 소녀는 이 영화에 비하면 명작입니다. D1은 이게 정말 아카데미 못 받았다고요? 자, 이제 7대 망작에서 가장 더러운 영화를 했으니 이제 우리는 끝판대장만을 남겨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7대 망작 프로젝트를 오직 이 영화 하나만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 말은 클레멘타인, 디워, 7광구, 다세포 소녀,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 그리고 죽을래 살래. 이 6작품이 변신 합체를 해서 덤벼도 이 작품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7대 망작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 근본에 대해서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7대 망작의 긴 여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의 약속대로 신흥망작인 리얼을 재평가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와 주셔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걸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마지막 걸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법이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7대 망작 프로젝트 마지막 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